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예산 610억 불을 통과시켰죠. 러시아에게는 쓴맛이고 우크라이나는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면서 아마 푸틴은 속어짐짓 긴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이용해서 두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푸틴이 패배해야만 하는 이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미국 하원의 우크라이나 610억 불, 우리 돈 84조 원 군사 지원인데요. 이 예산을 통과하는 이면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렇고 당장 미 의회가 지금 긴박해지고 있는 중동 전쟁의 핵인 이스라엘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군사 지원 예산이 패키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지원해 줄 수 없으니 이왕에 5개월 동안 계류되어 있었던 이 세 나라 지원 예산 130조 원을 빨리 한목에 처리해야 한다라는 필연적 사정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빨리 미국의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선을 누비게 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준비해서 우크라이나로 오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자신감도 얻었죠. 러시아군에 밀리지 않고 싸워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더해져서 최대 우방국인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그래도 방치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믿음도 얻었습니다. 이제 어떤 무기를 언제 얼마나 빠르게 공급받느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확충 및 장거리 미사일 공급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무기 중에 우선순위, 지금 말한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엇과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테크음스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이렇게 현지 시간 21일 미국 MBC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탈레반이 아프간을 통치하게 내버려 둔 배경이 2021년 미군의 철수가 있었던 점을 빗대서 한 말이죠. 네,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2021년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탈레반과 전쟁을 하면서 지켜주던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왜 미군이 철수하게 되었나?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한마디로 아프가니스탄 아슈라프 간이라고 하는 대통령, 간이 정권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었는데 미군과 싸우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라는 테러 집단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지원을 해도 밑빠진 독의 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으로서는 아프간에서 손을 떼고 철수를 결정하는 근본적 이유였던 것이었죠. 자기 나라를 자국민이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철수 배경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 이래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한화로 약 9,866조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미국은 희망이 없는 아프간 정부의 손을 떼자 탈레반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심한 말로 아프간을 버린 것이죠. 아프간 대통령 가니는 미군의 철수와 동시에 자기는 헬기에 미국 달러를 잔뜩 싣고 카타르로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아프간은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되었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지배하는 아프간 이슬람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푸틴은 큰 착각을 했죠.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2022년 2월 24일 탱크 부대를 앞세우고 밀어붙일 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기 대신에 그들과 맞서 러시아군의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대통령궁에서 놀랐을 국민들에게
화상으로 안심시키기 위해서 조국을 사수하겠다고 참모들과 함께 대통령궁에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내보냈습니다. 네, 미국이 억금을 쏟아 부어도 망한 아프가니스탄과 우리 우크라이나는 다르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대공 방어체제 패트리엇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럼스를 우선순위로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한 무기를 가급적 빨리 지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는 지난 19일에도 방공망 미비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 그리고 자폭 드론 공격에 노출됐다며 패트리엇 또는 유사한 무기가 최소 7기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에이테크럼스의 경우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지급하긴 했죠. 러시아 본토 공격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사거리 160km의 구형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전선 넘어 러시아 전력 자산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사거리가 긴 것이 필요하다. 사거리 300km의 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예산 법안에도 에이테크럼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장거리용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에서도 미국 무기 중에 가장 공포스러운 무기가 이 장거리 에이테크럼스로 알려졌습니다. 공포의 무기죠. 에이테크럼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이 본격적으로 러시아 점령지로 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짧게는 3주, 길게는 6주가 소요된다. 대신 그 남은 기간 동안 러시아군은 전술적 성과를 더 달성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맹렬하게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무기 지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6주간 최대한 버텨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본격 서방제 무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러시아군이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내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덤비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지원이 확실하게 자리 잡는 6월 말경부터는 공격 강도를 크게 낮추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내다봤습니다. 아마 이때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사생결단 대반격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ISW가 지적한 대로 아니나 다를까 우크라이나 전선에 갑자기 격전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요. 치시우 야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치열한 전장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미국 지원으로 숨통이 좀 트이자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판단하고 그냥 있지 않고 예상대로 바로 동부 도네츠크 최전선 러시아가 연일 맹렬히 이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차시우 야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주변 도시 두 곳은 이미 점령됐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 지역은 미국의 군사지원 결정 전부터 전투는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공격의 강도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시우 야르는 지역 특성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을 점령하면 또 다른 요충지 크라마토르스크, 슬라비안스크 등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진격하기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지역을 눈독 들이고 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6월 9일 전승절이죠. 전승절 하면 어떻습니까? 이날 행사를 러시아에서는 대국민 홍보의 아주 중요한 기회로 삼아 왔습니다. 이날 모스크바 행사 전까지 차시오 야르를 점령하라. 군 고위 측 전략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야 푸틴의 체면이 선다. 이 전과로 푸틴은 기념사를 장식하려고 한다.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승절에도 바흐무트를 점령했다고 푸틴이 자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차시오 야르 기습을 위해 2만에서 2만 5천 명 규모의 병력을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승절 푸틴의 기념사 장식을 위해 러시아 병사 2만에서 2만 5천 명 이들을 제물로 바꾸겠다는 건지요.
지난해 바흐무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4만 명의 와그너 용병을 제물로 바친 일이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 우크라이나가 현재 이 전선사수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공대지 미사일, 무인기, 드론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로서는 대공 방어 체계가 태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무기가 도착하기 전에 유럽에서는 이 6주라는 공백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 6주의 공백기를 메워주면 좋겠는데요.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EU 국가 모두가 자기 나라 안보부터 우선하다 보니 선뜻 나서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22일 룩셈부르크에서 EU의 외교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죠.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이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달라. 여러 나라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이 회의에 유럽 여러 나라가 갖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정도는 좀 지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고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지원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EU에서 패트리엇을 운영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모두 패트리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요 12개 포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포대를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달해 줬고요. 최근 1개 포대를 더 추가로 주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는 동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자국의 안보를 더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어찌됐든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버텨내야 합니다. 네,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의 무기가 도착하기를 바랄 뿐이고요. 서방의 여러 나라가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동참이 우크라이나 전세를 뒤집는 데 힘을 보태야 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1년 정도는 러시아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1년이 넘어서기 전에 이 전쟁이 끝나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